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악이 훤하게 보인다. 저자 박학범 인사드립니다. 푸른 하늘 그리고 봄을 초청하는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부르는 노래가 있죠.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 솔솔 부는 봄바람 쌓인 눈 녹이고 잔디밭엔 새싹이 파릇파릇 나고요. 종달새는 종종종 새봄 노래합니다. 예. 종달새가 새봄을 노래하고 있군요. 종달새만 새봄 노래 하나요? 예, 지금 이 바닥에 잔디들이 아주 파릇파릇 아주 가녀린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나라가 많이 뒤숭숭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차분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연 어떻게 결말이 날 거냐.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그러죠. 평결을 내야 되는데 평결 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신문도 보도하고 있고 또 일반 국민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패가 갈려있기 때문에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일부 야당에서 요구하는 또 일부 좌파 세력들이 얘기하는 탄핵 찬성 쪽에 무게를 둘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작 판결을 내기로 당초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판결을 내는데 평결이라고 하더라고요. 평결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한번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평의를 거듭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재판관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떻든 이 훈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에 잘 복귀하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어디서 무슨 대표회의에서 체육관에서 뽑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귀를 하셔서 국정 공백이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 지금 국민들의 거센 윤석열 대통령 커밍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죠. 매주 토요일이면 인산 이내 전국에서 광화문은 말할 것도 없고 광화문도 대통령의 복귀를 바라는 법적 용어로 말하면 각하를 바라는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각에 대한 여론 의견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선동을 외쳤던 일부 정치 야권 그룹들의 소리는 조금씩 꼬리를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여당의 그 목소리도 조금씩 그 소리가 조금 잦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든지 새봄 새봄바람과 함께 좋은 소식이 빨리 와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새봄과 함께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모습, 뭐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옳지 않았다는 처음부터의 의견은 뭐 변함이 없지요. 예. 하여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쪽이 결국은 힘을 받아야 되겠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근데 최근 추세로 볼 때 우파, 저는 우파니 좌파니 그런 용어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뭐 지금 뭐 일상적인 정치 용어가 됐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뭐 우파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국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준이 만만치 않잖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한 바도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 다 교육열이 대단하죠. 뭐 고등학교는 기본이고요. 대학도 뭐 대학군입니까? 뭐 학위도 석사학위, 뭐 박사학위, 또 외국 유학까지. 그래서 머리가 꽉 찬 국민들이기 때문에 여당의 목소리 또 야당의 목소리 확실하고 분명하게 가리게 될 것으로 저는 뭐 일반적인 판단이고 제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든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저는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됐든 국정에 복귀하실 것으로 확신을 갖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들이 다 문제가 있었고 공수처의 문제도 그랬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께서도 이제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상태가 됐죠. 잘 됐다라고 저는 보고 대통령을 원대복귀 시키신 그 판사님 존경을 표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 더 퍼블릭이라고 하는 미디어가 있더군요. 이 더 퍼블릭 미디어의 기사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또 저와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다 판권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퍼블릭 측에 양해를 구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뭐 이미 신문 미디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일반 평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관점에서만 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권의 한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보편적인 또 큰 테두리에서의 의견 개진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금 쟁점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논란이 큰 문제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같이 뭐 무식한 재판관이 아니라 소시민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는 이거는 참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결국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강행한 과정을 보면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냐 또 3분의 2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151명 이상으로 탄핵 소추 의결이 됐죠, 국회에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의
탄핵소추 개념으로 봐서 3분의 2, 국회의원 재적수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 아까 과반수는 151명 이상으로 탄핵소추가 됐는데, 이제 200명 이상이 돼야 되지 않냐. 왜냐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조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 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대통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참 쟁점이 상당히 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아직도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어려운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마은혁 야당의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인데, 이 문제도 결국은 지금 최상목 또 권한대행이죠.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기재부 장관이 지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된 것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결국 마은혁 씨의 이 추천 문제도 사실은 처음부터 야권에서 잘못 첫 단추를 깬 거죠. 그때 재판관 3명을 추천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죠. 근데 그때 또 이것저것 따져가지고 불리한 조건이 되니까 3명을 임명하지 못하다가 이제 이르러서 지난번에 2명은 추천을 했고요. 그래서 8명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명을 더 해서 9명을 채우겠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해달라 했는데,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여야 간의 합의를 거쳐라. 그런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합의를 해주겠다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민주당 측에서 알기 때문에 또 이제 국회의장 또 직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다. 왜냐, 최상목 어떻게 됐든지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이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방법이 또 없는 거죠. 만약 이번에 또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151명 재적 과반수로 또 하게 되면은 그게 또 문제가 또 꼬이고 꽈배기 전국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네, 어떻든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원 여부,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달 3일에 결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치 일반, 이 더 퍼블릭 정치 일반의 안은혜 기자께서 취재한 내용인데, 이분이 신규진 IE대 교수의 여자분이시더라고요. 현재는 국방부 전략기획 자문위원인데, 신규진 교수의 의견을 들어서 들은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현재의 판결 흐름을 예측하는 정확한 지표가 되는 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자신, 즉 이재명 현재 지금 민주당 대표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며 보수층을 긴장시킨다는 전략이다, 이걸 지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잡범에 지금 소송에 걸려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선거법은 무섭다고 그렇게
이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선거법이 걸리면 뭐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은커녕 많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 아주 심각하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430억에 대한 그런 문제들 비롯해서 토해내야 되는 문제를 비롯해서 그게 이재명 이제 대표께서는 두려운 거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초조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빨리 헌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매듭지어라 이렇게 강경 드라이브를 넣으니까 오히려 보수층에서 반발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역작용이 나고 있다 그 말이죠. 더군다나 얼마 전에 뭐 카톡 검열한다느니 또 금년도 예산을 10개 항목인가요? 9개 항목인가? 그 항목에 대해서 제로, 0원 조금 실감나게 표현하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빵원 처리가 되니까 이거는 너무 했다는 그런 여론이 또 비등해지니까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이재명 씨의 그 지지도가 떨어지는 지금 추이를 보이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대통령 당선 당시의 지지율을 오히려 뭐 비슷하게 또는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 폭발적인 인기가 지금 형성되고 조성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여론이 또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이재명 씨가 문형배 재판관님하고 상당히 가까운가 봐요. 아마 고시도 같이 했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지면이 있죠. 지면이 있으면 반은 먹고 들어가죠. 그렇죠? 뭐 일반 사람도 그런데 지금 이런 쟁점이 있어서는 얼마나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겠어요. 근데 문형배 재판관과 직접 소통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인간관계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분이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그렇죠. 그리고 의지가 대담하고 당당하게 누구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라고는 이 말이 이 보수층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국이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그냥 쌍수를 들고 그냥 태극기를 들고 유관순 애국자께서 기미 독립 선언하셨을 때 태극기 들는 그런 결의한 자세로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 훈장이 말하는 바로 첫 단추의 원리, 물 흐름의 원리, 물을 위해서 아래로 흐른다. 첫 단추 잘 꿰자. 또 바느질 원리. 뭐 이론과 원리가 많이 말씀드리네요. 바느질 허리꿰어 쓰면 안 된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바느질을 허리꿰어 쓰려고 그렇게 하니까 일이 많이 꼬이고 또 표정 관리도 안 되시고 큰일 났죠. 잘못되면. 근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이쪽 측은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오히려 그 반대 극부가 윤석열 씨에게 플러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것을 헌법재판관의 재판관님들이 모르겠어요. 이런 소시민 훈장 같은 사람도 그거 흔히 그냥 들여다 보이는데 그분들이라고 그걸 모르겠느냐. 평기를 누차 걸쳐도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그 전원일치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죠. 그래야 소수 의견을 냈다라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지 않겠다고 하는 재판관님들의 어떤 그런 판단을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 전원일치도 쉽지 않은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할 때도 4대4로 됐잖아요. 이게 뭐 전원일치가 꼭 정권만은 아니죠.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얘기해서 4대4면 어떻고 5대4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8대0이라는 8대0도 물론 경우의 수에 해당은 되지만 꼭 8대0이
최선의 것은 아니다. 4대 3은 어떻고 3대 5면 어떻고 5대 3이면 어떻고 그렇죠? 예. 예.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플러스를 받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MZ 2030 세대. 대단합니다. 관저에 대통령 계실 때 대통령 그 구속하기 위해서 전국 경찰을 3,000명인가 뭐 4,000명인가 동원해가지고 구속을 이제 잡아 좀 말이 좀 말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대통령 끌어내려고 구속시키려고 전국 경찰을 동원했잖아요. 그때 MZ 세대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판국에 또 전한길 강사라고 하는 혜성 같은 애국 강사가 짜잔 하고 등장하면서 그분의 이 흡수력이 대단합니다. 특히 2030 그 사람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정정당당하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엉터리 가짜들이 판치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우리 후배 내 제자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영악합니까? 젊은 세대요 함부로 보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요 굉장히 착하지만 한편 냉철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훈장은 압니다. 그 사람들이요 젊은 세대들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들에게 손해나는 일 있으면 너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려야 된다라고는 이 훈장의 물 흐름의 이론 그리고 이 훈장의 첫 단추의 이론 그리고 이 훈장의 바느질의 이론이 젊은 세대들의 의협심과 합쳐져 가지고 무서운 정의파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령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계몽령이란 말을 이 전한길 강사가 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계몽령의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좌파 사람들도 이 계몽령에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게 이게 이거였는데 계몽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들 들여다보니까 맞거든요. 그 좌파들도 계몽령에 말하자면은 마취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의 그 지지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 대선 때 받은 지지율이 48.8%라고 해요. 근데 지금 완전히 회복됐잖아요. 뭐 한간에는 50%도 벌써 넘었다. 또 어떤 우파들은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뭐 60%가 무슨 달성이 됐다. 또 더 심한 또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 또 70%가 또 육박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리멸렬 했었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진단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대체로 정확하게 이 훈장의 안목이 잘 생각대로 안목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정신 차려서 제가 그때 지난 영상에서 무엇 지적했죠? 박근혜 대통령 예방한 거 자기들이 탄핵시켜놓고 인제 가서 잘못했다고 손 싹싹 비는 거죠. 늦었지만 늦었어요. 잘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죠.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을 해가지고 권좌에서 물러나게 합니까? 나라를 이꼴 만들고 이렇게 되겠어요? 국힘당 이제 정신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연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광화문에서 또 전국에서 윤석열 지지 세력이 그냥 군중화가 되고 있고 또 전한길 같은 혜성 같은 윤석열 적극 지지
그런 분들이 나와서 국민 계명에 계몽에 앞장서고 계몽력이 그냥 되니까 국민의힘 당도 인지에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야. 국민의힘 당 정신 더 바짝 차리기를 이 훈장이 엄숙하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나라 제대로 좌파로 뺏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유민주 지켜야죠. 그거 김일성, 김정은이 폄하시키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갖게 되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미군이 출소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통령이 대단한 자리라고 대통령 되겠다고 별의별 수단 방법 하는데 대통령 5년 하겠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해야 되는지 마음을 비우고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고장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세계 평화 민주 질서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단추 잘못 깨졌으면 다시 꿰세요. 자,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가 돼서 다행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같은 분들이 제가 이 훈장에 말씀드리는 첫 단추 이론에 합당한 인물이잖아요. 지금 김문수가 뜨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국민의힘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이제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는 분은 김문수 현재 노동부 장관인데, 김문수 같은 분들도 훌륭한 정말 참신한 정치 지도자죠. 홍준표, 오세훈 씨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제 여론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YTN과 엠브레인 퍼블릭 이런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이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제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경향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조금 앞서는데, 정권 연장론도 만만치 않군요. 어쨌든 초접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 조선일보하고 K스탯 리서치 여기도 보면은 여권 후보 당선 정권 재창출하고 야권 후보 재창출, 야권 후보에 의한 정권 창출,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 범위로 여권 후보 당선 정권 재창출 쪽이 조금 유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차의 박빙입니다. 그리고 여권 정치인 4명과 야권 정치인 2명이 대선에서 붙을 경우에 가상 양자 대결을 하면은 이재명 씨가 조금 앞서는군요. 여권이 조금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다만 이재명 씨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셔야만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로라면 상당히 지지율 획득 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아까는 해가 좀 져서 좋았는데, 해가 있어 좋았는데 지금 이제
해가 지고 있군요. 네. 하여간 소설 부는 봄바람 여전히 불고 있고요. 제가 야외에 서다 보니까 또 그늘이 생기다 보니까 약간 춥습니다. 그래서 속이 좀 덜덜덜 떨고 지금 야외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 시장경제 잘 발전시켜서 북한의 불쌍한 우리 내 동포들 구원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우뚝 서서 세계 선진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권의 정치 목표고 야권의 정치 목표. 그렇죠? 정치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그리고 나라가 전쟁이 없이, 전쟁 없다니까 누가 말한 무슨 전쟁이 무슨 전쟁보다 낫다, 그거는 아니고 안보 잘 지켜서 더 튼튼한 국방, 안보, 자주 국방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도요, 대한민국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뭐 민감 국가란 말이 있는데, 미국 대통령 걱정하지 마세요. 뭘 걱정을 해. 이 훈장이 대담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 뿌리 잘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머리가 보통 머리들이 아닙니다. 나라 굳건하게 지켜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계에 계신 분들 조금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지키고 계십니다. 국방부 장관 오셔도 됩니다. 눈치 보느라고 지난번 바이든 때도 뭐 무슨 국방부 장관, 무슨 국방부 장관이던데,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그 국방부 장관도 대한민국에 오는 게 좀 주저하고 뭐 눈치를 보고 있나 봐요. 오십시오. 걱정 마시고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잘 복귀되고 대한민국 정상적인 나라로 출발, 발전, 다이나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솔솔 부는 봄바람 쌓인 눈 녹이고 새들이 봄 소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